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2017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이제 2017년에 보내드리는 조합정보센터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박성희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제가 또 2017년 문을 또 닫게 됐습니다.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요. 제가 또 처음도 2018년 처음도 그래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을 텐데 그렇습니다. 성희 씨가 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할까요? 그걸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2018년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새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신에게는 아직도 사흘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예. 자, 오늘 잡정보센터 보시면서 2017년 마무리와 함께 2018년 계획을 아무쪼록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7년 어차피 망했어 이런 생각 잠깐 넣어두시고요. 예. 마무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2018년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그렇죠. 또 올 한 해 나도 한번 제대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예. 10년이 될 거란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2017년 마지막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했던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탈락의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도 밝혀드리고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함께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자, 토털 컨설팅 마지막 날인데요. 세 분의 쌤들 또 위포트의 조민혁, 홍기찬, 차재원 강사 그리고 주인공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취업 준비생 연기호 씨까지 같이 싸그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기호 씨. 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인상 좋네 정말. 인상 참 좋습니다. 마지막 날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뭐 마지막 날인 만큼 제가 배울 수 있는 거 최대한 배워서 가겠습니다. 그래요. 민혁 쌤, 제가 네. 이번 주 휴가였어갖고 못 들었습니다만 이틀 동안 아주 뭐 혼꾸녕을 냈다는 소리 들었는데, 예. 뭐 참으면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후반부로 이게 갈수록 뭐 참는다고 되나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어제 방송도 제가 봤어요. 저 모의 면접 하는 걸 봤는데 또 어제도 많이 또 혼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찬 쌤은 안 봤죠? 예, 처음 본 오늘 건데 처음 봤습니다. 느낌이 딱 우리 또 촉이란 게 있으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자, 인상은 되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방송 제가 봤어요? 좀 봤는데 어. 정장을 입고 방송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애티튜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력 사항들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재원 쌤은 어제 저희 우리 네. 그쵸 함께 했었죠? 예. 오늘 머리를 한껏 올리고 왔네요, 아주. 늘 올린 머리였고 잔디 인형처럼. 예. 닭뼈슬 같아요. 닭뼈슬이요. 예. 제 앨범 카메라 저만 보시면 될 것 싸움닭 같습니다. 같아요. 다른 잡은 빼고요. 지방 방송 빼고 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어제 일단은 하면서? 예. 가능성이 있었던 지원자였기 때문에 희망 아래 좀 많은 지원 주시면 드리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호 씨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계속 지원할 기업이랑 또 직무도 찾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떻게 딱 정했나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앞서 말씀 컨설팅 해주신 것처럼 네. 제가 이제 고객 접점에서 했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네. 관련해서 뭐 영업 관리라던가 이쪽 직무에 지원할 계획이고 뭐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산업이나 뭐 업종에 좀 가리지 않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업 관리나 영업 쪽으로 좀 지원을 해볼 것이고 기업은 크게 가리지 않겠다. 네. 닥친 대로 다 쓰겠다.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또 어디 기업 하나 딱 찍었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제 약간 몸을 조금 사리는 거지 더 이상 혼나고 넓힌 싶지 것 않으니까. 같은데. 네. 자, 일단 예. 그러니까 일단 또 자소서 외 계획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인적성 공부라든지 어떻게 하고 할 계획이 있는지 네, 들어볼게요. 인적성 공부 같은 경우 제가 어제 모의고사 1회분을 풀어봤는데 네. 수리 영역에서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월 한 3권 이상 풀면서 좀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월 3권이요? 얘기 3권 시작하신 거예요? 정도? 예. 지금 예.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적성 준비를. 인적성 준비는 준비는 또 한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 꾸준히 풀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평균 몇 권 정도 풀었어요? 월 지금까지? 지금까지 월 한 2권 정도는 평균적으로 2권 정도는 풀었던 걸로 기억. 그럼 올해 거의 한 30권 정도 푼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 20권 정도. 넘게? 네. 왜 아무래도 하면서 거짓말하면요 안 대답이 되죠. 잘하네. 약간 내년에 또 흔들렸는데? 나옵니다. 아, 동공 지진이 일어나잖아 내년에 또 지금. 나와요. 네. 아 그럼 되게 많이 푼 건데 그러니까 사실 꾸준하게. 새 문제집을 계속 푼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권의 문제집을 좀 반복해서 계속 풀었습니다. 한 권을 네. 한 놈만 팼다. 그러니까 어. 한 명을 좀 한 2번씩 3번씩 정도. 그랬군요. 네. 네. 바이블처럼 어떻게 좀 보겠어요. 또 인적성 담당이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인적성 문제집을 출간하는 사람이지만 인적성 문제집의 퀄리티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문제 유형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 추리의 기본기를 쌓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우리 흔한 말로 좀 양치기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학생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본인이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학은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도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심지어 학점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이 친구는 왜 인도로 유학을 갔을까?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학교는 또 왜 가게 됐을까? 거기서 학점은 또 왜 이렇게 낮을까? 제가 아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물론 교학생도 히스토리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국 대학 입학에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유학이라는 거, 어학이라는 걸 우선 꿈꾸기 위해서 인도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그 이후에 이제 인도에서 자리매김해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학생 같은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적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교학생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한 케이스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랬으면 뭐 국내 대학이라든가 안 그러면 해외 더 좋은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즌도 보니까 샘표, 매일유업, 종군당 여기서 인적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굉장히 하이스펙 친구들이 도전하는 직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리 추리 관련된 부분이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전 우려가 드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고요. 작년 하반기 때 농협 경제 지주 쪽으로 들어간 제일 좋은 데 들어간 재학생이고 천안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나왔어요. 이 친구도 학교가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인적성 문제집을 이 친구 아마 제일 많이 푼 것 같은데 한 17권, 이 정도 12권에서 17권 정도 풀었고 주 단위 한 단위씩 스터디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 정도를 좀 목표로 삼고 보다 더 가열차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규호 씨가 인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좀 살리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혁 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대를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첫날 화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실 해외대라는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은 동남아 쪽이라든지 또는 중국 대학 출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고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 어머님들이 아마 보신다면 좀 놀라시고 별로 안 좋아할 얘기이긴 한데요. 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 좀 선진국 있잖아요. 호주나 유럽 여기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특정 몇 개 학교 졸업생들에 한해서 이제 뭐 꼭 아이비리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런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이 보통 문과 사실 해외대는 문과가 많지 이공계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 가더라도 뭐 국내에서 석사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그래서 문과생들 중에서 그런 하위 그 학교가 아닌 졸업자들은 사실상 취업이 좀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그래도 해외대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해외대 졸업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직무 선택도 되게 유치하게 하게 돼요. 해외대니까 해외 영어. 그러니까 아예 저희가 이제 뭐 영업 관리를 써야 된다 아니면은 뭐 직무를 다변화하고 뭐 분야를 다변화하라고 해도 듣지를 전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뭔가 글로벌과 관련이 있는 뭐 그 코트라에서 뭐 인턴을 하게 된다라든지 또는 뭐 한국무역협회 뭐 키타에서 뭐 6개월 GTF 과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스펙을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쌓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스펙란을 쌓기 위해서 그 약간 목적을 잃은 채 해외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나 많다는 걸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교우 학생은 제가 이제 월화에 못 만나봤기 때문에 다시금 뭐 비슷한 질문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인도를 또 아까 기찬 쌤 말대로 뭐 그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알지 못하는 대학에 가게 된 어떤 그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칸을 채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나요? 어땠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동생이 먼저 미국을 가서 유학을 먼저 저보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경험 갔다 돌아와서 뭐 자기가 보고 왔던 것들
그런 걸 얘기해주면서 조금 막연하게 유학이란 걸 좀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인도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딱히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뭐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들 한국과는 좀 달랐던 것들을 좀 저에게 많이 해줬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미국이라기보다는 좀 저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좀 가고 싶긴 했었는데 네.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절충점이 된 네. 거예요? 동생은 전공이 어떻게 돼요? 동생은 이제 항공기계 대단한 분이네. 네. 그 전공을 살려서 간 거예요? 미국으로? 동생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지금, 학부를 나왔군요. 네, 지금 이제 학교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도 미국에서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동생? 네, 이제 졸업하면은 취업은 매우 이제 훌륭한 그 과정이에요. 그거는 커리어를 동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학부를 거기서 나온다 이건. 영규 학생하고 완전 좀 생활이 방향이 많이 좀 다른. 그 교학생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인도 유학 갔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학교가 처음 보는 학교가 적혀 있으면 면접관이나 서류 전형을 할 때 당연히 눈여겨 봐요. 모르니까 이 친구는 이게 무슨 학교지? 그리고 인도에 왜 갔을까? 그리고 지금 커리큘럼이 보면 통상적으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는데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의 공백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학점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부정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선은 고교 졸업 이후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또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학이라는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수를 떠났고 그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국내라든가 여러 대학들에 대해서 타진을 해본 결과 인도에서 제가 현지 전문가가 되면 추후 이런 신흥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학교 타이틀은 좋지 못했지만 저는 인도 대학을 선택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인도 대학 마치고 나서 왜 그러면 중간에 군대를 안 갔다 오고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냐? 그럼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또 학교 사정이라든가 이런 편입과 복학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또 유학 비용이 또 부모님께 부담이 돼서 저는 그렇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 교학생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인도에서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소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객들과 컨택할 수 있는 필드에서 일을 많이 했고 또 통번역 관련된 이력들도 갖고 있는 게 본인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학교 타이틀이 낮으니까 해외영어 못 간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메이저 상사라든가 삼성전자의 아주 최고급의 뭐 해외영어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거기는 인적성 커트도 따라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삼성전자 1차 협력사나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 정도 이 정도 레벨의 해외영업은 당연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 지역에 지금 배터리라든가 자동차 라인 투자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주력으로 쓰고 또 본인은 내수에서 고객들과 컨택했던 경험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는 또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영업을 쓰고 그렇게 좀 밸런스를 잡고 인적성 공부와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코치도 이제 그 인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인도인들끼리 둘이 앉았네요. 조만 인도인들이 아니고요. 네, 한국 사람 두 명이고. 인도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 경험이 전문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분 네. 참 오늘 위험한 인도와 말씀하시네. 관련된 방송부터. 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카레 색깔이야. 예, 그렇죠. 와인이죠. 저는 일단은 일을 실제로 1년 넘게 해봤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런 거죠. 인도 관련 어학을 했거나 서남아나 동남아과 친구들 특징이에요. 그쪽 어문 계열 친구들이 현지에서 유학을 했거나 그냥 멀쩡히 한국에 있다가 대학만 그 국가에 간 친구들이 그들이 취업을 하려면 선호할 수 있는 곳은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안 하면. 그렇죠. 노력을 안 하고 학교만 마치면 거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거를 뚫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연구 학생의 어떤 노력은 참 기특한데 문제는 노력을 잘 해야죠. 왜냐면 기찬 쌤 말씀처럼 이상적인 커리어로 나아갔길 바랬는데 사실 학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들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 지역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네. 사실 제 욕심 같아선 빨리 탈 인도 하시고 컨셉을 새로 해서 여보세요. 그게 할 말입니까? 인도 인도를 관련된 5년 동안 갔다 온 사람한테 아니죠. 탈인도라뇨. 아니죠. 탈인도를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강점, 기질적인 면을 어필하는 쪽으로 가야지 인도 관련된 타이틀을 백날 넣으면 뭐합니까? 그냥 인도에서 한 일을 강조해야지 인도만 강조하는 구성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꼭 너무 대기업의 좋은 직군의 해외 영업까지는 아니어도 대기업과 연관된 밴드 업체의 해외 영업은 충분히 타진을 해보라고 했었는데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인도 경험을 살리면 좋을 텐데 어제 국내 영업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어떤 거였어요? 지금 얘기를 듣고 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외 영업과 국내 영업에 대한 그런 것들 본인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단순히 해외에 살아서 정말 이렇게
해외 인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해외 영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해외 영업에 관련해서 뭐 해당 직무에서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뭐 국내 영업에 있어서는 제가 뭐 앞서 경험했던 것처럼 소비자와 좀 접점해서 있었기도 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국내 영업 같은 경우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학도 약하고 그렇다 힌디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외 영업에 조금이라도 어필할 강점들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선택을 일정 부분은 할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좋은 쪽의 가이드가 앞으로도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까도 뭐 얘기했으니까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뭐 해외 영업이든 국내 영업 제한 두지 말고 네. 좀 여기저기 많이 지원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좀 추천할 수 있는 직무가 그래요. 있다면 이제부터 샌들한테 한번 받아보도록 어디를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어떤 게 좀 좀 넓긴 좋을까요? 하지만 민혁 씨부터 좀 해줄까요? 직무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직무는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문과 직무라는 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영업이나 기획 또는 그 경영 지원 쪽, 뭐 홍보 구매 이런 걸 제외한 남은 직무가 사실 영업 관리 쪽이라 영업 관리 내에서도 뭐 해외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외 영업 관련된 일도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걸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저희가 2부에서도 제가 오늘 대본을 보니까 졸업 유예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뭐그 자기 진로 선택에 대해. 네. 영교 학생은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홍 쌤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백기가 더 길어지면 더 이상 안 돼요. 지금도 굉장히 늦어진 상태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빨리 그래도 구직 활동을 시작하셔서 상대적으로 연령은 높지 않거든요. 남자 지원자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어서요. 너무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빨리 상반기 때 끝내기 위한 다양한 좀 도전을 저는 하셔야 되고 그 제가 화요일 마지막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평소에 면접이라든지 또는 인적성 준비도 지금 동시에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기찬 쌤. 그러니까 지금 지원회사 리스트를 제가 보니까 좀 잘못된 선택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노션 A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광고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쓸 필요도 사실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 힌트를 국내 영업으로 갔는데 현대자동차는 국내 영업으로도 어차피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힌트는 어차피 블라인드 전형이고 이 전형의 특징인 특수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 인도의 올해차 뭐 쌍트로 이런 차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학교가 이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게 본인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에서의 체류 경험 그리고 거기서 한 달에 20시간씩 인도에 있는 베이커리 부서에서 일했던 경험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탈스펙 전형이 본인에게 유리해질 거고요. 그 탈스펙 전형은 그냥 정석대로 저는 해외 영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탈스펙 전형을 뚫어낼 수 있는 본인의 최대 무기가 인도에서의 학업 과정과 업무 경험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차라리 해외 영업으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 해외 영업에만 올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GS 칼텍스 이런 데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성도 상상 초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품 협력사들, 현대자동차의 부품 협력사들 중에 매출이 한 1조에서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가 본인 지금 면접 봤던 무슨 뭐 여기 메일유업이다 뭐 이런 기업들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스컵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하고 너무 이제 지금 자소 상당히 많이 썼는데 불필요한 도전, 그러니까 코리언리 뭐 이런 데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책은행급 가는 A급 친구들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배제하고 눈높이를 좀 낮추고 더 넓히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리안이가 저희 회사 옆에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럼요. 승재 씨도 못 거기는. 가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갑자기 저까지 무실당하네요. 자, 세고치다 말씀해 주시죠. 아 황당하네. 네, 아유 죄송한 마음이네요. 일단은 제가 어저께 방송 마치면서 연규 교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본인은 유통형 인재다. 너무 제조업 기반의 B2B 영업에 너무 힘을 쏟기보단 편의점도 있고요. 고객 접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쪽으로도 본인의 컨셉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 메일 유업 자기소개서 내용을 봤어요. 굉장히 본인이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는데 그 며칠 걸리셨어요? 자소서. 그거 쓰는데 한 5일 정도 걸렸어요. 5일. 자, 메일 유업 자소서가 5일 걸렸고 포스코는요? 포스코 일주일 걸렸어요. 포스코 일주일. 자,
이렇게 한번 자기가 마음을 잡으면 쓸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그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약간 날림으로 작성됐을 소지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간극도 심했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부분이 자기소개서가 아닌 면접 때 좀 확인이 들어갔을 때 어려웠던 점들 이런 걸 고려한다면 이왕 기업 한번 조사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자기소개서를 끝내고 하루에 모든 걸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유연한 계획 아래 상반기 취업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차 코치님 말씀으로는 방송이라서 좀 약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좀 느꼈나요, 본인이? 교우 학생 어땠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당황을 하게 되면 좀 말을 더듬는다거나 아니면 네. 뭐 유연하게 넘기지 못하고 다시 말을 고치려고 하던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점을 좀 발견했고 앞으로도 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 되게 잘하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미지 한번 얘기하면은 그 민혁 쌤 인상은 참 좋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제 스펙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 우리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딱 이미지 어제 둘이도 이미지 얘기했었는데 그 이미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같이 일을 하는데 느껴지는 인상이랑 그냥 후배나 동생으로서 만나는 인상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는 상당히 유하고 좋다고 판단이 되나 실제 면접장에 가서 팀장이라든지 소위 실무진이 봤을 때는 그거는 뭐 또 대화를 해보면서 본인의 생각들도 같이 들어봐야 아는 부분이라 인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멘탈이 좀 약한 게 많이 느껴져서 영규 씨는 멘탈이 그렇죠. 네. 멘탈적인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면접 연습을 하는 거는 좀 좋은데 자기 멘탈 관리를 평소에 같이 좀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그러니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어떤 활동이나 또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가 압박을 느끼더라도 나의 생각을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방송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네, 그냥 본인이 그냥 세뇌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으나 그런 외적인 연습들도 저는 실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접 준비를 좀 하면서 멘탈 관리도 좀 틈틈이 해야겠다 그래요. 이런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네. 이미 서로 익숙해지지 않아요? 네. 항상 만나는 애들 똑같이 뭐 강남역에서 뭐 참치마요 먹고 뭐 그냥 그러다 대화하다가 또 야 뭐 어디 면접 스터디 가자. 그럼 또 갑자기 또 경직돼서 자 영규 씨 학교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학교는 야 나 좀 다시 할게. 또 이러고 미안해 죄송합니다. 전혀 안 어색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런 맞아. 식으로 면접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남, 신촌, 뭐 전국 각지에서 스터디 카페에 모여서 그 또 하고 나서 되게 뿌듯해요 지들끼리. 야 어제보다도 는 것 같아. 진짜? 되게... 너 아이 컨택 잘했어. 실제 면접장 가면 또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 불필요한 연습 말고 차라리 그래요. 동네 아저씨나 또 뭐 삼촌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주변 부모님이 사람들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런 좀 대화를 하시는 그 실천을 저는 하는 게 더 내 인생에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렇게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렇죠. 스터디하면서 그런 네. 컵밥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자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의 그 가장 까칠하고 네. 그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야당이 누군가라는 걸 좀 떠올리면서 그분 앞에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우리 기찬 씨 같은 경우는 멘탈이 아주 좋잖아요. 원래 좀 뭐 모태적으로 이렇게 멘탈이 좋았어요? 아니요, 뭐 멘탈 저도 별로 안 좋고요. 아까 그거에 대한 복수야. 한번 얘기해봐요. 김승현 아나운서 코리아님 못 가요. 이거에 대한 복수야. 내가 볼 때. 승현 씨가 이제 코리안에 못 간다는 건 이제 여기는 이제 설명하지 마, 그거. 금융권 에이. 1억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아까 이거 리스트를 지금 보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군당 MR도 썼거든요. 그 종군당 MR을 쓰면서 코리안 리를 같이 쓰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물론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전 멘탈이 약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멘탈이 약하면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이거 쓰느라고 아마 하반기 정말 고생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건 좋은데 불필요한 걸 좀 커트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다 영업이에요. 다 영업으로 갈 거고 그 영업이 이렇게 자 계열사 공채가 열렸는데 이 계열사들 중에 그 아까 힘기업 못한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사나 포워딩에 가지 않는 이상 본인보다 인도를 잘하는 면접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 관련돼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 너무 스펙을 많이 보는 뭐 일반화학이나 정유라든가 누가 봐도 선호도가 극강인 포지션은 배제하고 아닌 포지션은 정석대로 저는 해외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그 차 코치님 이야기했듯이 내수 소비재 기업들도 갈 만한 이력이 지금 충만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내수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타겟팅을 정확하게 맞추고 상반기 때는 어차피 은행 채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권까지 많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아까 신흥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 영업 중에서 클래스가 조금 낮은데, 낮다 하더라도 후진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또 내수 소비재 기업에 대한 밴드업체 남성으로서의 중에서 적극적인 도전. 맞아요. 그걸로 해도 상반기가 자소서가 요 정도 개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개, 70개 정도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적성에 올인하시고요. 나머지는 그 공격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 공격은 그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점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 그러면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고, 전공은 경영이죠. 네, 그러니까 경영 전공했으니까 또 PT 면접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국내파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떤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더 발표력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그런 경험이 부족할 거예요. 인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걸 스터디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요. 스터디 하실 때는 본인 스스로 좀 이야기하는 연습들, 그리고 인도 이력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붙을 거예요. 그게 특수한 경험이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내역, 이걸로 낮은 학점을 극복한다. 이렇게 좀 플랜 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차 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앞에 두 선생님, 특히 홍기찬 선생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연구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이 취준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좀 축축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감정적으로 이 구직 활동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비단 연구 학생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취준을 아예 포기하고 지금 오키나와나 나고야 이런 데로 여행을 가신 구직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감정에 입각해서 내가 이렇게 안 될 거면 그냥 기분 털고 새 시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직 활동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나를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지 그걸 좀 방향을 고민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좀 검증을 좀 받으시고, 저희 그래요. 방송이 그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프로그램들 간접적으로라도 보시면서 활용을 하신다면 남은 상반기 준비도 착착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규호씨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또 2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민혁 쌤부터 또 이틀 동안도 오래 봤기 때문에 가장 좀 나름대로 또 뭐 애착이 날 것 같은데 그럼요.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새해 맞이해서.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꾸준하게 올해 100개 넘게 입사 지원서를 쓰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노력과 열정은 굉장히 칭찬하고요. 그 노력들이 불씨가 좀 꺼지지 않도록 내년에도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면은 본인보다 스펙 낮으신 분들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기찬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마 그 교육학생이 지금 맥 빠질 건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상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았거든요. 성적이. 그리고 하반기 때 더 많이 썼는데 더 많이 안 붙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기운이 빠져요. 근데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제 경험상 느끼는 건데 상반기가 은근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완성형 인재들이 하반기 때 더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공백이 길어지는 거니까 상반기 때 하반기 낮아졌네? 그럼 내년 상반기는 더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들이 올 거고요. 올해 뭐 요즘 기업들 실적도 좋고 정부 대책들도 많이 발표가 되니까 상반기도 괜찮은 시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환한 표정으로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차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도 후배님이니까요. 인도의 굴레를 벗어나서 좋은 취업 방향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미 충분한 가이드를 드렸고 그래요. 오히려 저희 이상의 가이드를 받으면 본인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희 내용 아래 믿으시고 계획해서 좋은 결과 겨울 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교육학생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잡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이드를 또 받아봤고요. 했는데 좀 잠깐 뭐 소감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1번 카메라 간단하게. 보시면서 네. 소감과 함께 부모님께 한 말씀까지 하고 마무리 네, 시키겠습니다. 영상 편지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일 동안 진행됐던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강점인지 왠지 좀 명확히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고, 단순히 상반기 하반기에는 정말 무작정 지원만 했었는데
조금 더 타겟을 좁혀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나 뭐 직무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내년 상반기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 부모님께 예, 진심을 담아 긴장하지 말고 네. 이건 정말 편하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예. 눈물 흘려도 돼요. 괜찮아요.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예. 부모님께 뭐 딱히 뭐 말씀드린 것보다 뭐 여러 말보다 그냥 부모님 사랑합니다 정도로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울컥했네요. 참 이게 네. 그렇죠. 100번 뭐 100마디 말보다 네. 부모님 생각하기가 좀 이렇게 울컥하죠. 네. 그래. 네, 부모님들도 그분들도 얼마나 마찬가지인 것 네, 같습니다. 예. 진심으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교우 씨 꼭 상반기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교우 씨 하겠습니다. 4월 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네. 세 분 잠시 뒤에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세 분과 함께 최강 쌤들과 함께 어벤져스 특집 그 또 많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자고센터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 사이다 같은 조언이 준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쭉 자리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포트의 네. 조민혁, 홍기찬, 차재원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자. 자, 오늘 주제는요. 편입과 대학원, 졸업 유예 등 진학과 관련된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인데요. 아마도 세 분께서 쓴소리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꼬마 꼬마 부기님. 부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논문까지 마무리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를 해서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고민 중입니다. 농협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 말이 다 달라서 고민이 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민혁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졸업하세요. 졸업하세요. 네. 그러니까 졸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논문 다 끝냈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고 오히려 졸업 유예 뭐 그거 한 3개월 해봤자 면접장 가서 또 공격 받고 그 뭐 3개월 기간 동안 딱히 뭐 직무 역량 쌓는 것도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요 밑에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 말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본인의 주관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이 본인이 많이 떨어져 보면 주관이 생겨요. 네, 불합격을 많이 하면서 방향을 다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졸업 유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기자쌤. 기본적으로 졸업유예는 저는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가장 기본적인 건 그 대학교 입학, 졸업 그 연도를 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학교를 왜 7년 다녔지? 군대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질문 받아요. 그러니까 졸업이 지연되는 건 전혀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본인이 만약에 전공이 뭐 역사예요. 그리고 경영, 복전, 부전공 하나도 없었어요. 대외 활동도 없고 인턴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역사 전공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취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인턴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전혀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질문 주신 분이 나이가 23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뭐 한 학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턴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졸업하게 되면 인턴의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 상황에서 인턴 없이는 도대체 비빌 언덕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나이상의 여유가 확실히 있다. 뭐 그러면 뭐 한 학기 정도? 뭐 이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졸업유예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국부님 사연이에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본인 이야기네요. 예. 급여는 높지 않지만 나름 먹고 살만도 하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는 친구인데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직어국 출신이어서 힘들다고 말을 하지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미 졸업은 했으니 편입이 힘들다면 해외 대학원이나 국내 대학원 가야 하는데 사이버 대학원은 별로 메리트가 없을 거라 휴직이나 사직서 내고 갈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직어국의 카이스트 석사도 운 나쁘면 취직이 안 된다는 주변 사례를 말해줘도 잘 안 듣던데 멘토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요? 기찬스께서 먼저 팩폭을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본인 석사 같죠? 카이스트 석사 마치고 나서도 또 경쟁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학부 지금 타이틀이 안 좋으니까 대학원을 가가지고 나의 뭐 타이틀을 높인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통상적으로 석사를 마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석사 경력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2년은 인정해줄 만큼의 아웃풋과 실력이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석사는 학력이 올라가지만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학문의 전문성이 올라가죠. 전문성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스컵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분야가 추후 한 3년은 봐야겠죠. 내가 2년 학원 마치고 이제 사회 진출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얼마나 상황이 좋을 것이냐, 시황이 좋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비전,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그게 아닌 상황에서 단돈 타이틀 때문에 학력을 높이게 되면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석사를 하게 되면 그 전문성이라는 게, 이공계들은 연구실을 잘 만나서 막 기업과제라든가 특허 등록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좋은 연구실에 들어가면 나의 전문성이 확연히 올라가는데 문과 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석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내가 그 학업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 연구실 생활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쌤 이런 친구들이 좀 왕왕 있죠. 예, 왕왕 있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MBA가 있고 경영대학의 경영학 석사가 있거든요. 요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둘이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 이제 MBA. 아, 네. 네, 회사에서. 네. 저는 MBA는 아니고 그 일반학이었거든요. 그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대학원이냐 일반대학원이냐 그렇죠.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일반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때 원래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일반대학원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대학원 석사는 연구실 생활을 해요. 저도 그래서 연구실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인정을 좀 해주는데 특수는 안 특수대학원은 쉽게 말해서 그냥 수업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만 심지어 듣다 그렇죠. 보면 좀 심지어 이제 부족해지죠. 논문이 아니라 학점으로 졸업을 하는 일들도 왕왕 그렇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게 이 대학원 타이틀이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본인의 그렇죠.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 조언을 꼭 이 친구분 혹은 본인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쌤도 네. 짧게 한마디. 예. 이분이 학위를 따려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좀 학벌에 대한 그 컴플렉스? 뭔가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사연을 봤을 때. 직업국이어서 남 탓한 거야. 남 그래서 저는 한것 같아 보니까.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럼 석사를. 그게 아니라 그냥 직장을 좀 더 나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라면 굳이 석사 진학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용 아이디님의 댓글인데요. 예. 편입생인데 연구직 종사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술대에서 공대로 편입 후 공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석사를 마치고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지 그냥 석사를 안 가고 취준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분 남겨주셨습니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예술대 다니니까 좀 집에 그 형편이 좋으신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이게 뭐 튜닝도 좀 하고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어서 약간 그렇게 해서 공대로 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차코치님 딱 보실 때 좀 어떤 견적이 나와요? 예. 일단 이 행간의 맥락을 이해하신 김승재 아나운서님 존경합니다. 네. 아니 튜닝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예대 가려면 좀 예. 그 집에 그 연락이 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일단은 석사를 마치고 취업하든 그냥 이 상태에서 취업하시든 불이익의 조건에는 좀 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연구개발적으로 좀 승부를 보실 분야가 명확하시다면 당연히 석사 진학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취업이 급하다면 당연히 취업을 하시거나 병행하시면서 즉 대학원 재학 생활 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요. 네. 아니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제 시나리오가 좀 많지. 차량 쪽 공대래잖아. 대학원이래잖아. 아니,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거보다는 아마 그게 문제일 거예요. 예대에서 공대로 갈아탔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역학을 안 배웠겠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지금 학점이 낮을 거예요. 높을 수가 없어요. 공대 굉장히 경쟁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 가면 학업 이력을 봐요. 그러면 이 친구가 1, 2학년 때는 뭐 전혀 공대와 무관한 과목을 듣다가 3, 4학년 때부터 공학을 들었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제가 그 이력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점이 높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점도 낮고 과목도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덜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지금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이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연구실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량 쪽으로 지금 간다고 했는데 그 연구실을 제발 그 교수님의 평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 학생 중에는 최종 합격이 다 된 상태에서 교수님이 논문 리젝 시켜가지고 취업이 취소된 친구들도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진행한 학업 과정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해 정부 과제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과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야 내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 가서 만약에 본인이 학업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뜻이 있다면 저는 석사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분 케이스가 좀 현대자동차를 지원할 생각인 것 같은데 현대차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민혁 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술대가 어떤 우리가 면에서? 뭐 음악이나 뭐 회화, 미술, 뭐 조소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연출, 뭐 영상 이런 쪽도 이제 예술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명 그 공부머리도 어느 정도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일단 예술을 하셨는데 문과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공대 쪽으로. 공대 쪽으로 갔다는 이 어떤 의지와 실천이 일단 굉장히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학벌 세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또 석사 진학까지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이제 홍 쌤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굳이 저는 석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력으로도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봐요. 이분의 학점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자기가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석사까지 생각했다는 거는 학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저는 일단 추측이 돼서 그래요? 그냥 석사 진학 아니더라도 충분히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분인 것 같고 세 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옆으로 좀 빼놨어요. 일단 이런 분들을 저기 커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빼놨습니다. 자, 열심히님 다음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정부 추천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대학원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NCS 등 대학원 다니면서 제대로 준비하고 학교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의 경험을 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력을 더 쌓으면서 석사 따고 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준정부 기관이네라고 해주셨네요. 네, 정부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또 대학원 병행 중이고 경력이 좋을지 아니면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험이 나은지 솔직히 약간 행복한 그렇게 고민 보이긴 아니겠습니까?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키찬 쌤. 네. 뭐 본인은 별로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대학원도 아마 특수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꿈을 갖고 있겠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뭐 지금 정부기관에서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아마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졸업 이후에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나이는 분명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는 건 대학교 저학년들이 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만 본인 상황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석사가 아마 특수대학원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드시 이 석사를 내가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 출연 기간에 뭐 힘이 좋아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선 의사결정해가지고 걸어 놓을 거냐 바로 나올 거냐 요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병행 도전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상반기 도전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출연 기간의 성격이라든가 본인 업무의 성격을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 출연 기관들도 단순하게 오피스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와의 소통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또는 비용, 뭐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관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무적인 역량으로 잘 뽑고 다른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NCS 도전을 좀 진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하늘땅땅님인데요. 아주 네. 짜 굉장히 애잔하네요. 간단하게 한 줄이에요. 내왔습니다. Where to go, TT, UU 이렇게 유유. 왔습니다. 뭐 토닥토닥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맞아요. 예. 매월 투고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모든 게 다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분들이 어떻게 많을 해야 텐데요. 하나,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이제 부둥부둥 오십시오. 저희가 또 오십시오. 해드려야 저희가 되고. 받아들이고 네. 열심히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해드릴 예, 테니까요. 커피 드려야 될까요? 일단 빼놓죠. 일단 일단 좀 빼놓고 빼놓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올려놓고 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뭐 하는 거 만나보도록 이게 지금 하겠습니다. 사연이에요? 왜 끝이네요. 한 줄. 너무 아니, 답답해서. 아니, 네.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작진들이? 아까처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외월투고가? 오버데일. 근데 요새 소리를 안 질렀더니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오버데일 다음 사연으로 가시죠. 아니 이걸 이대로 그냥 넘긴다고? 이걸 다음 이대로? 사연, 콩국물 얘기 들어봐야죠. 외월투고. 아니 콩국물. 우리가 또 쉬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뭐야. 있는 게 잠깐 진행이- 쉬어가는 시간인 거죠. 아니 아까 그 아이디님 그 누구죠? 하늘땅땅님? 취업용 아이디님처럼 아, 예, 취업용 준비가 아이디. 잘 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답답한 분들이 분들도 있어서 있다. 그런 분들 네, 위하자는 이것도- 마음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외월투고를 넣어놨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콩콩물님, 콩콩물님, 네, 예. 19년도 직업국 편입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떨어지면 현재 다니던 학교에서 4학년 마무리할 건데 대학원을 가야 할지 자격증을 따서 학부 졸업할지 고민입니다. 네. 학부를 졸업하면 28살 2월이고 대학원을 가게 되면 30살 2월이라 나이가 걱정입니다. 남학생이고 현재 화학과에 진학 중입니다. 네, 민혁 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라. 네, 그 굉장히 오. 계획성 있는 친구네요. 당장 눈앞이 아니라 내후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 편입 준비를 해서 3학년으로 가겠다는 건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화학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런 그 순수학문 자연계들이 공학도들에 비해서는 취업률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뽑지를 않으니까 일단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해서 편입 준비를 하는 건 저는 칭찬할 만하고요. 다만 본인이 아마 그냥 지방 사립대다 보니까 그냥 지 거국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전 도전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학교로 한번 목표를 잡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우리 서현 씨가 참 귀여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여기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직어국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이 말을 몰랐군요. 네, 아, 좀 예. 몰랐어요. 지방 죄송합니다. 거점한 뭐 강원대 이런 게 직어국인 거죠? 강원대 그렇죠. 이런 거? 강원대나 제주대. 충남대 이런데. 그렇죠. 예, 저는 그래요? 뭐 그런 국민대 뭐 이렇게 꼽고 있었어요. 혼자 속으로. 네, 그거 이제 거창대 국수재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줄임말로 하는 죄송합니다. 거고. 네, 좀 더 네, 공부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네, 그러면서 기찬 쌤 박송희 아나운서가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배워가면서 같이 뭘 성장하는 배웁니까? 거죠. 미리 준비를 Where 하셔야지. to go, 외월투고.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Where to go. 네, 하늘 땅땅님. 네. 자, 자, 홍기찬 쌤 의견 예, 듣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네. 편입이 안 되면은 졸업한다고 정신을 못 했는데 차리겠어요. 네. 편입을 하고 나면은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제 추측인데 정말 편입할 때는 보통 한 1년씩 그 준비 기간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이걸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도 이제 뭐 정말 탑 기업, 물론 이제 직업도 좋지만 조금 낮춰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좀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보다는 본인의 전공의 포트폴리오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 부분에 덧댈 수 있는 학업 과정을 전자로 틀어버리게 되면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화학을 전공하고 거기다 화공을 덧대거나 화학을 전공하고 거기다 재료를 덧대게 되면 쓰임새가 좋아져요. 기본 재료를 쓸 수 그러니까 있게. 지금 일반 화학들, 효성이나 코오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재료들은 일반 화학과 전자재료가 믹스된 상품들이 많고요. 반도체 레시피라든가 디스플레이 패널 구조들을 봤을 때 화학과 재질이 동시에 같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화학에서 학교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학이라는 기초학문을 공학적으로 어떻게 덧대어서 나의 취업의 확률을 높일 것이냐. 이 계산을 좀 꼼꼼히 진행하고요. 대학들을 선택할 때도 이런 요즘 공학들은요. 학교 타이틀보다도 어찌 보면 아주 실용적인 과제를 많이 진행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 대학들이 타이틀은 좀 낮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좀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편입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이제 합격한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어요. 첫 코치도 있었고 근데 학생 한 명이 이제 재학생이기도 하면서 홍희찬 쌤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 학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예요. 보기에. 유명하질 않아요. 이 학교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 들을 때부터 워낙에 태도도 학생이 괜찮고 천안에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플랜트 기술로 최종 합격이 돼서 혹시 이제 기계과인데 동기들 중에서 몇 명 정도 갔니? 현대자동차 정도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없대요.
실제로 지금 하질 않는데요. 구직 활동을. 이 친구 나이가 92년생이거든요. 남자인데. 제가 왜 계속 눈높이를 높이라고 하냐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홍기찬 쌤 말이 분명 맞는데 환경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대생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합니다. 구직 활동 자체를 뭔가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빠르거든요. 나이가 문과에 비해서는 스펙 쌓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기간이. 그래서 저는 환경적 요소를 좀 바꾸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도전적인 활동이나 좀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학교로 편입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본인의 좀 미래상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레짐짓 겁내는 거, 내가 되겠어? 이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민영 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차쌤 조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이분이 편입을 해야 될 이유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이분은 어쨌거나 이 미래에 펼쳐질 상황을 미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있기까지 구직 활동을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업이라도 혹은 적은 횟수여도 좋으니까 지원을 좀 하면서 그래요? 서서히 이 게임에 좀 발을 디디셔서 알겠습니다. 본인의 화학에 대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피로야님이에요. 공대 대학원 석사 유학 고민입니다. 단순히 취업이나 학벌 세탁 목적이 아닌 영어 공부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고민 중인데요. 나이가 좀 있어서 고민인데 나이는 고려사항에서 빼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학벌 세탁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차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시면 안 되겠죠. 빼시면 안 되고요. 음. 영어 공부는 또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걸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단어를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쉽게 쓰질 않아요. 본인이 해당 기업 혹은 업계에서 어떤 필드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선 본인의 어떤 직업 선택이나 진로 방향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석사 유학이 고민이라기보단 이 이후의 딴에 어떻게 밟아나가야 될 본인의 역할이나 행동들, 공부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신다면 좀 의외로 이런 중간 과정적인 요건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FDLK님의 댓글인데요. 네. 경기권 4년제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실패하고 다시 상반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졸업을 유예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유예해도 요새는 그냥 졸업하는 거랑 같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예에 좀 반대시죠? 이건 뭐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으니까 네. 유예하지 마시고 졸업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막 자기만의 핑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합리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적이 없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가면은 뭐 그렇게 해야지 학교 도서관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학교에서 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로 그쵸, 또 예. 여러분들이 변명을 만드는데 그런 거는 별로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저희 지금 방송 보면 여 밑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불을 보라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니네가 지금 조언을 받는 입장에서는. 면접관들도 똑같아요. 이 지원자가 졸업을 뭐 한 학기를 유예를 했든 또는 뭐 1년을 뭐 공백기가 있었던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검증이 된다면 큰 어떤 그 평가하는데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제발 이런 불필요한 고민은 여러분이 좀 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도 몰라요님도 이 유예 얘기인데 제발 볼 땐 반대할 것 같아서 그 다음 분 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른 선택님으로 갈게요. 고분자공학 전공인데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과는 다르게 취업 시 서류에서 학부생 출신보다는 석사생을 위주로 뽑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졸업인데요. 대학원 가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홍쌤이 해주세요. 이건요.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폴리머 전공을 해가지고 폴리머 제품 자체를 그냥 만드는 뭐 폴리카보네이트다, PVC, ABS 이런 걸 만드는 필드로 들어가는 필드의 연구개발 직구는 석사를 많이 뽑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폴리머 파트가 채용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을 전공하고 물리를 전공했던 친구들이 일반적인 부품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설비 기업들에 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이제 효성과 코어롱만 보지 마시고요. 금호 타이어만 보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전자재료업계를 전반적으로 넓게 보고 학부생으로 도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폴리머 파트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그다지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성 폴리머라든가 아주 특수한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폴리머 파트로 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 이후에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학부생 수준에서 스코프 넓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당 키다리님의 사연인데요. 학사이고 군 인턴 휴학만 하고 2회 유예했습니다. 막상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참 어렵네요. 방향을 잡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실 출연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턴 휴학만 하고 2회 유예했다.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신 분인 것 같아서요. 지금 댓글로 저희가 잡아드리기가 시간상도 좀 그러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네. 워크TV 앞에 나름 나오고 있죠. 워크TV @ya.co.kr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꼭 출연시켜서 네. 어떤 것들이 문제고 그 갈피 못 잡는 방향을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자, 댓글 사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첨 예. 통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예. 민혁 쌤께서 네, 뽑아주시죠. 정해주시죠. 예. 아까 그분 드리죠. 그 김순희 아나운서께서 뽑으셨던 아이디는요. 네. 취업용 아이디님. 네, 그분께 드리면 좋을 예술대에서 공대로 편입하신 후에 아, 진짜 훌륭하네요. 대학원 가시려고 한 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끝으로 한 말씀 듣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게 다시 한번 말해도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자리였는데 민혁 네. 쌤부터 우리 올해 보내고 이제 2018년 맞이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덕담한 말씀 해주시죠. 예.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분들이. 네. 주변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취준생들 뭐 졸업 유예할까 뭐 토익 공부할까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찬 쌤. 졸업유예 질문들이 많은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3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수 없었고 바로 취업됐고요. 그리고 제 유일한 공백이 이제 제가 삼성 나와서 이제 취업 컨설턴트로 일했던 그 시기가 적이 없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저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저 아직 학교 다녀요. 너 지금 뭐하니? 저 이제 백수예요.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좀 두려움을 좀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보 씨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학업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취업의 목적과 수단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활동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하지만 채용들은 계속 이어지니까 기죽지 마시고 힘내서 지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분 쌤 새해 덕담 한마디씩 들어봤고요. 네. 세 분 쌤들도 2018년도에 꼭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2017년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2017년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2018년 1월 2일 화요일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잡정보센터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